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에 자료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 등록해야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정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계관리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 가면 고정자산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고정자산 등록에 자산별로 해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등록하게 됩니다. 자, 등록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전표 입력을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에서 전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때 입력할 때 입력하고 난 정보를 다시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 기초정보관리에서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놨습니다. 그죠? 회계 탭에 가시게 되면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이라고 해서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으로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 전표를 하나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21일자에 5월 달에 5월 21일자에 유형은 매입세 공제 부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1번이고요. 기계장치를 취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금액은 1억짜리를 취득을 했습니다. 1억짜리 102번 거래처로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3번 해서 기계장치 206번이 되겠습니다. 자, 1억짜리 엔터 누르게 되면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고 하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예를 들어서 우리는 8년짜리다라고 하면 8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자산이라고 내용이 나올 거고요. 자, 분계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1억 천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고정자산 등록에 와서 우리 기계장치 찾아보시면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이 206번이죠. 206번 찾으면 기계장치 방금 등록했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회계 기간 중에 취득했을 때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하는 방법 확인을 드렸고, 우리 교재 377페이지, 378페이지에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오른쪽에 나오는 이 화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사항과 추가 등록 사항이 나오는데 추가 등록 사항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 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자산 코드명,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는 이미 제가 등록을 했던 부분이죠. 기계장치와 관련해서는 상각 방법이 아니라 그 일반 전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동 등록을 하면서 상각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코드, 자산명, 취득 연월일, 상각 방법까지 선택을 했고요. 자, 오른쪽에 가시면 기본 등록 사항이 나옵니다. 자, 기본 등록 사항에 보시면 기초가액 나오는데 기초가액은 전기부터 계속해서 사용되던 자산인 경우에는 기초가액이 나오고요. 기초가액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말 장부가액은 1번에서 2번을 차감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4번은 단기 중 취득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금 기계장치처럼 22년 5월 21일 날 취득했다라고 해서 단기 취득분에 나옵니다. 그 뒤쪽에 나오는 단기 증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 기존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포함시키면 되겠습니다. 단기 금액에다가 포함시키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단기 증가분에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7번에 단기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자본적 지출은 비용 처리한 경우입니다. 원가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을 때 7번에 적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단기 감소, 일부 양도 매각 폐기가 있는 경우에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말 상각 누계액 관련되는 부분, 정기말 자본적 지출 누계액,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단기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단기 자본적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본적 지출을 원가 처리한다라고 하면 4번에 기록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수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비용 처리했을 때는 7번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정기말 부인 누계액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세법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비를 너무 과도하게 계산을 했을 때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말 의제상각 누계액도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세법에서 그러니까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 감가상각비를 100% 계상하지 않으면 의제상각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제상각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1번부터 9번까지의 내용을 다 더해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계산합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기 취득금액 1억 원에 대한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연수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1번에 내용연수와 상각률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건축물 등 업종별 자산, 시험연구용, 무형고정자산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연수를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물 등과 관련되는 부분은 차량 공구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요. 선박 항공기, 건축물 20년짜리, 40년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적용 내용에 대해서 하단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하시고요. 업종별 자산 관련해서 업종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자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연구용 자산도 마찬가지로 관련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관련 설명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무형고정자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등록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8년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 박스에 8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취득 연월일부터 계산해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적용이 되니까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8개월 동안입니다. 옆에 보시면 연수별 상각률이 있는데 연수별 상각률 누르면 연수별로 상각률을 정액 정률법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상각 범위액 관련되는 부분은 자동으로 1억 상각 대상 금액에서 상각률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동으로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자, 회사 계상액은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은 자동으로 상각 범위액하고 거의 일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금액을 수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사용자 수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380페이지에 보시면 자, 감가상각비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비이기도 하고 회사 계상액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는 기업회계상 비용이고 회사 계상액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수익적 지출로 들어가면 기업회계상에서는 비용 처리가 돼 있겠죠. 그죠? 비용 처리되어 있는데 회사 계상액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계상액에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과소상각분 잉여금 처리하게 되면 기업회계상에서는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을 거고 회사 계상액은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우리 법인세법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인 세무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다 정리하시고 나면 이런 설명들이 충분히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법인세법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경비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비구분은 1번부터 6번까지 제조, 도급, 보관,
판관비 등에서 여러 가지 경비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선택에 따라서 나중에 결산 붕괴를 할 때 자동 붕괴를 한다든가 할 때 감가상각비가 원가 명세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 판관비로 들어오는 감가상각비가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나 장부가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단기 의제상각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 적용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정 시에 시인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제상각비로 입력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양도 폐기한 경우에는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은 말풍선을 눌러서 업종을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건축물이다, 기계장치다,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13번 해서 선택해 주시면 13번 제조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정보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가 정보 관련되는 부분은 보통은 사용하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용 부수 코드나 프로젝트 현장, 특별 상각률을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특별 상각률, 특별 상각비, 특례 내용연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해서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요 부분을 등록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383페이지에 장부가액 비교라고 하는 기능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한번 조회를 해보면 재무상태표 12월 달까지 조회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계장치 4억 원이 있고요. 차량 운반구 5천만 원이죠. 감가상각 누계에 관련되는 정보 있습니다. 자, 요 내용하고 우리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하게 하려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프로그램의 CF8 장부가액 비교가 되겠습니다. CF8 장부가액 비교를 누르게 되면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두 개가 있는데, 자, 금액들이 다 밑에 차액 부분에 빨간색으로 나타나죠. 요 빨간색으로 나타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내용이 그러니까 장부가액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분하고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금액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원래 정확하게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 3억 원, 전기말 관련되는 내용이 빠져 있죠. 단기 취득 금액은 정확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딱 맞아져 있고요. 차량 운반구 같은 경우에도 전기말 있는 금액은 있는데 단기 취득분에 대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누락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단기에 취득했는데 고정자산 등록에는 들어와 있는데 장부에는 빠져 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안 했거나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액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서 이 부분이 빨간색이 다 없어지도록 해서 정확하게 비교해서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 기능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산 계정 과목에서 우리가 자산 계정 과목에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보시면 자산 계정 과목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별 고정자산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고, 감가상각비 기본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차량 운반고에서 감가상각비가 다 회사 계산액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죠? 계산되어 있을 때 F7번 회사 계산 수정액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 감가상각비 회사 계산액은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수정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F7번 회사 계산 수정이라고 통해 갖고 전체 다 수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괄상각액 영원으로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우리 감가상각비 관련되는 부분은 기계장치해서 회사 계산액 전부 다 수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다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F4번 일괄 계산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일괄 계산에 간편 사용자 수정 전부 다 포함해 갖고 재계산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괄 계산기는 회사 수정 사항과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6번 전년도 불러오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만약에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F6번에서 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년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불려져 옵니다. 비품 관련되는 부분, 여러 가지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 자료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자산 등록 쪽에서는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일괄 계산 기능하고 회사 계상 수정액하고 장부가액 비교와 관련되는 부분 기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